2022년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이 네이버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코로나 3년 동안에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지금 시장 규모가 2022년 약 210조 원 정도 규모까지 10% 성장했고요. 올해 2023년은 7% 내외 222조 원 이커머스 시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이 579 코너 134회 방송은 2023년 이커머스 시장 쿠팡 네이버의 2강 구도에다가 쓱 지마켓에 이어서요. 지금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큐텐이 위메프 팀원 인터파크를 인수해갖고 연합 세력을 만들어서 SK 11번가를 제치고 4위 구도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쏘아 올린 상황에서 뉴욕 상장하에서 전국의 물류 거점 130만 평 정도 네트워크를 확보했던 쿠팡이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미 2019년은요. 쿠팡이 마켓시어 9.5%, 네이버가 16.7%, 거의 7% 큰 격차에서 3년을 지난 현 시점에서는 쿠팡이 24.5, 네이버가 23.3, 1.2%로 쿠팡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3위 스타컴 지마켓은 11.5, 11번가 7%, 위메프 3.9, 팀원 2.8, 롯데온이 4.9%, 카카오가 5.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4월 10일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2023년 예상된 한 대로 올해 소비자 관련해서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소매 판매액은 전년 대비 1.6% 소폭 성장에 그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온라인 쇼핑액이 유일하게 성장폭이 가장 큰 증가세가 예상되는데요. 7% 예상으로 약 222조 원 시장 규모까지 올라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22년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커머스 기업, 선두 기업, 1위 기업 한번 볼까요? 미국의 1위 기업은 아마존이 41%, 중국의 1위는 알리바바가 53%로 거의 과점 상태입니다. 근데 한국의 상황을 보면 쿠팡하고 네이버 합쳐도 48%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50% 이상 차지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예측치를 한번 보면은 이미 쿠팡은 2023년 3월 말에요. 로켓 크로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셀러들이 상품을 갖고 있던 거를 갖다가 쿠팡이 모든 것을 갖다 입점시켜서요. 물론 이제 거래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셀러들의 상품을 재고해서 마지막 딜리버리 서비스의 배송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셀러들이 택배 기업을 지정해서 했던 것을 갖다가 이제 쿠팡이 말하자면은 상품의 보관에서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모두 총괄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쿠팡의 빠른 배송, 빠른 서비스, 주문 후에 새벽 배송까지 모든 거점이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쿠팡의 매출과 관련된 이커머스의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걸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이제 상품의 보관에서 반품에 대한 책임 서비스, 쿠팡 상황에서는 상품에 대해서 반품에 관해서는 그냥 빠른 반품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쿠팡의 올해 더 빠른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량과 매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미 쿠팡의 매출 26조 원대에서 올해 30조 원까지 근접해서 한국의 유통시장의 1위로 올라설 전망이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2023년 최신 데이터를 보니까 한 번 1회 이상 사용했던 활성 고객에서 유일하게 쿠팡이 증가하고 대다수의 이커머스 기업은 5에서 10% 이상 지금 전년 대비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월 4,990원을 지불하는 와우 회원은 이미 1,100만 명 이상에서 지금 1,200만 명까지 올라간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쿠팡에는 올해 이커머스 시장 네이버하고 더 큰 격차가 벌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2위입니다. 사실 네이버는 플랫폼하고 네이버의 스토어에 많은 기업들을 입점시켜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이 주문해서 결제해서 산 상품이 집 앞이라든가 빠른 배송이 돼야 되는데 네이버는 투자한 기업과 관련된 물류의 연합군과 지금 제휴를 했습니다.
CJ 대한통운 외에 물류연합군과 제휴해서 지금 빠른 상품 배송을 갖다가 또는 시간대 배송, 약속 배송을 갖다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택배를 취급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일요일 날은 배송이 안 됩니다. 자, CJ 대한통운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택배는 다 직영이 아니고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간에 가든 주간에 가든 우리가 이제 최종 고객한테 배송 말단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상품의 수량이 많아야지 그만큼 물류비가 줄여지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네이버는 새로운 돌파구로 이걸 찾았습니다. 제조하고 유통 채널 간의 거래 제휴로 인해서요. 2015년 전후에 지금 나이키부터 제조업이 활성화시켜서 주목이 되고 있는 생활용품 중심으로 D2C입니다. 그래서 D2C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고객 또는 소비자들의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충성도를 올려서 재구매율을 더 올리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강의 약점은 뭐냐면은 일요일 날 배송이 안 된다는 것이 네이버가 아무리 잘해도 이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고요. 또 배송 일자를 단축하는 사항도 지금 점점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CJ 대한통운이 브랜드명을 했던 온해, 내일 온해 새벽 온해 시간대 배송에 온해 했는데 이 부분도 얘기 진행 사항을 보니까 예상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위 쓱닷컴입니다.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G마켓 옥션을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포인트, 카드, 제휴를 시켰지만은 결국은 이게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통합이라든가 시너지가 크게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마트가 쓱닷컴 G마켓 이커머스 적자폭을 올해 50% 이상 개선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수익성, 비용 효율화, 현금 흐름 등에 중점을 둘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마트, 쓱닷컴 G마켓 3사 간의 통합 광고 운영 기반을 구축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커머스 사업은요, 상품 판매, 물류, IT 인프라 투자 많은 것이 지금 들어가면서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 이커머스의 경쟁 기업들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4위 Q10입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2000년대 G마켓 옥션과 G마켓을 인수할 때 G마켓을 만든 창업자가 구영배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에 이제 이커머스 시장 국내에서 경쟁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2009년, 10년에 본사를 만들면서 해외 거점을 갖다가 다수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2년 전에 이베이 코리아 매각사항에서도 일시 참여했었죠. 근데 결국은 이마트가 인수해간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것이 풀리면서 Q10이 해외 거점도 확보했지만은 국내 기업들, 그 전에 소셜 커머스 기업들 2010년에 기억나네요. 티몬, 위메프, 그 다음에 1세대 이커머스 1세대 기업들 인터파크를 종합적으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티몬 인수, 23년 올해 3월 인터파크 인수, 23년 4월 초에 위메프를 인수해 갔고요. 아마 거래 기준은 이미 11번가를 제치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마켓시어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본사를 두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또 일본에서는 이미 온라인 쇼핑몰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동북아, 유럽, 미주 등 24개국에 다수의 거점을 갖고 있어서 시장 규모 이미 1조 원 이상 규모에다가 가입 회원수만 2천만 명이 넘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자회사 Q익스프레스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해외 직구시장의 독점적 경험을 국내로 지금 확대 가능해서 국내에 팀원 인터파크 위메프를 어떻게 잘 엮어서 또 통합하면서 이제 2분기부터 이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을 묶은 것, 또 해외 주요 거점 이 부분을 움직이는 어떤 직구의 역할을 좀 업무 대행을 해줬는데요. 물류 사업도 포함해서. 근데 이제 앞으로 상품 개발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더 중요한 코어 비즈니스 쪽으로 좀 달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자, 현상에서 진행을 보면은 올해 쿠팡은 네이버를 격차를 벌리면서 더 앞서갈 것 같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커머스 사업은 중요한 것이 고객이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러면은 구매한 거를 한 번이 아니라 재구매를 하기 때문에 충성 고객의
회전율이 높아야 되고 객단가가 올라가야 되고 회원수가 특히 유료회원이 많으면 캐시카우가 참 좋아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상품이 구매되면서 배송하려면 물류의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의 거점, 여기서 빠르게 출고 나가는 상황, 또 고객한테 빨리 갖다 주는 배송, 라우팅 동선, 이 모든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고객이 주문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게 빨리빨리 고객의 지금 상품 적정 재고도 가져가면서 예상을 갖다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상품의 구매, 판매부터 물류, 최적의 알고리즘의 모든 걸 고객에 맞춤형으로 갖다 주는 이 토탈 원톱 서비스가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품의 판매 플러스 물류 비용을 최저화시켜서 줄여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느 기업이 더 잘할 수 있을까? 네이버의 연합군이 잘할까? 모든 상품을 사갖고 또 셀러까지 입점시킨 쿠팡이 더 격차를 벌일까? 이 부분 앞으로 좀 주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쿠팡이 더 앞서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이제 네이버가 어디까지 지금 선전할까? 그 다음에 나머지 3위, 4위 기업은 어디까지 전년 대비 성장폭을 늘리면서 성과, 영업 손실을 줄이 나갈까? 이 부분이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신 데이터로 빠르게 조철이 579 코너 134회 방송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